오늘은 홍루몽 완전 정복 마지막 이야기로 다시 돌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왔는데 영국부에서는 보옥과 가란이 과거에 응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영국부의 장례는 두 사람에게 달렸다며 왕씨 부인이 금능에 간 가정을 대신해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보옥이 자기를 낳고 기르시는 많은 은혜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답도 못해 이번에 급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한다고 하자 왕씨 부인이 만년의 웃음을 지으며 보옥을 격려했습니다. 보옥과 가란은 나란히 과장에 들어갔지만 시험을 치를 때는 서로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과거 시험은 오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마친 가란이 사방을 둘러봐도 보옥은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림자도 발견할 수 없어 가란은 혼자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놈아, 함께 갔으면 올 때도 같이 왔어야지. 이환이 아들을 나무랐지만 이제 와서 별도리가 없었다. 또 한 차례 집안이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석주는 오빠가 출가하였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렇게 물었다. 오빠가 그 옥을 가지고 갔던가요? 그럼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요. 석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자기도 절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판국에 너조차 말썽을 일으키려느냐고 다그쳤지만 그녀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왕씨 부인은 기진맥진에 쓰러졌고 보차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런 와중에 멀리 남해로 시집간 탐춘이 근친을 왔습니다.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얼굴색이 좋아 초상집 같던 집안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펴질 수가 있었는데 경사가 낮다고 하녀들이 안방으로 뛰어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옥이 과거에 7등으로 합격을 했다는 것으로 게다가 가란도 130석으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받아온 보단을 이환에게 올렸는데 가란이는 나이도 어린데 장하다고 하면서 보옥이만 돌아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명이 유명세를 타면 숨을 곳이 없다며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셨으니까 돌아오실 것이라고 했지만 석주는 인생의 종극을 간파하고 공문으로 가신지 몰라 웬만해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왕씨 부인은 보옥이 만일 부모 처자를 버린다면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소행인데 어찌 유명한 중이나 도사가 된단 말이냐며 그럴 수 없다고 울었습니다. 영국부가 이렇듯 슬픔에 잠겨있을 때 과거에서 시권을 채점하던 시관들은 우수한 글들을 뽑아 황상에게 비람하시기를 주청했습니다. 황상은 제7석 진사로 급제한 가보옥의 관양이 금능이라 가보옥이 혹시 가비의 일족이 아니냐고 하문하자 대신들은 가보옥이 귀비 원춘의 동생이라는 것과 과거 실종되었다고 아뢰었습니다. 황제가 보옥의 숙부 가사의 유배에 대해서 다시 진상을 조사하여 올리라고 하였는데 마침 과거도 시행했고 변방의 도적대들도 평정되어 태평성대가 되었으니 때를 맞춰 대사멸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지는 영국부의 3등 공작의 세습직을 받았고 가정은 영국부의 공작직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공부 낭중으로 승진되었으며 가사에게서 몰수한 재산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설반도 옥에서 풀려나는 은덕을 입었는데 갑자기 되살아난 영국부의 영화에 감격한 왕씨 부인은 남편 가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가정과 가용은 대부인 진시희봉대옥 원앙의 5 영구를 고향 땅 금능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보옥이 실종된 사실과 영국부의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비릉역을 지나려는데 눈이 쏟아져 조용한 곳에 배를 메어두고 풍설을 피했다. 날은 이미 저물어 가는데 모자도 쓰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빨간 담요 한쪽만 두른 사나이가 가정을 향하여 비는 듯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정은 배에서 내려 그 사나이를 일으키며 누구냐고 물으려 했다. 그랬더니 사나이는 벌떡 일어나 사배를 한 다음 합장 배례를 했다. 자세히 보니 보옥이었다. 아니 보옥아, 내가 여기 웬일이냐? 그러나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기쁜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보옥이면 어찌 이런 꼴로 여기 와 있느냐? 보옥이 대답을 않고 서 있는데 뒤에 숨어있던 중과 도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소견은 끝났다. 자, 가야 할 대로 가자. 이러면서 세 사람은 표현이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가정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들의 뒤를 쫓아갔지만 저들의 걸음이 워낙 빨라 따라가지 못했다. 다만 그들 3명 중 누가 부르는지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나 있는 곳은 청경봉이고
내노는 곳은 홍몽태공. 나는 누구와 갈까? 누구를 따라갈까? 두 분을 따라 아득한 대왕산으로. 가정은 죽으림을 다하여 그들을 뒤쫓았으나 언덕길을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모습은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다. 대감마님, 시종하는 종자가 뒤따라오며 불렀다. 가정은 이게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종자에게 물어보았다. 너도 보았느냐? 예, 저도 세 사람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가정은 더 나아가 보고 싶었으나 언덕 저쪽은 망망대해 같은 광야라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가정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뒤돌아섰다. 배로 돌아온 가정은 그제야 정신을 수습하고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그러고는 감개무량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도사와 중을 4번이나 만났다. 처음 와서는 보옥이 가진 통명보옥에 대한 영험함을 설명했다. 두 번째는 보옥이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와서 그 옥을 흔들면서 무슨 연부를 하더니 병을 고쳐주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옥을 찾았다며 상금을 달라더니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4번째 나타난 셈이다. 가정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다. 도대체 이것은 속세의 연이 아닌 것이다. 보옥은 참 행복한 놈이다. 그런 훌륭한 도사와 스님이 보호하는 존재라면 속세의 징계에 있을 범인이 아니다. 이제야 깨닫겠구나. 가정은 자기가 왜 진작 그걸 깨닫지 못했던가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동안 너무 엉하게 했던 일들이 한스럽기도 했습니다. 대사면에 은덕을 입어 집으로 돌아온 설반은 그간 잘못 살아온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는데 보차의 모친은 그동안 충정을 다 바쳐 집안을 지킨 향릉이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고 설반은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향릉은 설반의 정실 부인이 되었고 석추는 출가의 중이 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스빈으로 보옥이 떠난 후 스빈은 한시도 마음 편히 자는 날이 없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장옥함에게로 시집 보내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스빈은 내키지 않았으나 영국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빈이 장옥함의 허리띠를 선물로 받았을 때 이미 인연이 맺어지려고 그랬던지 느껴지는 것이 있기는 했는데 그녀는 정성을 다해 장옥함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우초는 탐과 놀이로 지목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사면에 은사를 입어 채영과 재산 몰수는 면하고 서민이 되어 고향 금릉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마차가 금유진 강미도라는 나루터에 이르러 배를 기다리던 중 나루터 옆에 초막을 짓고 사는 도인 한 분을 만났다. 도사가 기다렸다는 듯 먼저 말을 걸었다. 가 선생,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진사은 선생이 아니십니까? 가우초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다 말하고 이제 지은 죄들을 뉘우치며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진사은은 가우촌의 솔직한 말을 듣고는 집 안으로 안내해 차를 대접했다. 선생은 어떻게 속세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본시 속세의 때는 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선생은 인간의 번화경에서 오시는 길이니 혹시 보옥이라는 귀공자를 아십니까? 가우초는 보옥을 묻는 바람에 신이 나서 말했다. 아담하다요. 그 청년이 요즘 출가해서 공문으로 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실로 놀라운 변화이지요. 놀라울 것까지는 없지요. 그 전에 보옥을 한번 만나본 일이 있지요. 서울과 소주는 머나먼 거리온데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신교로 만난 셈이지요. 그러시다면 현재 보옥이 있는 곳도 아시겠습니다. 진사은은 인간 보옥은 바로 보배인 보옥 그 자체라는 모호한 말을 했다. 한때 차와 대가 분리되던 날 그 옥이 없어진 것은 화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수견은 끝나고 형질은 귀일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옥을 갖게 하고 신령의 힘을 보이기 위해 과거에 급제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간 범속을 초월할 때가 되었으므로 망망대사와 묘묘진이니 그 보옥과 인간 보옥을 함께 데려간 것입니다. 가우초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인간 보옥이 어떻게 정에 홀렸다가 다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 점은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진사은은 보옥이 2번씩이나 태허 환경을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운명을 예언한 책들을 보고 깨달아 순순히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옥을 중심으로 한 꽃 같은 재원들이 많았는데 원비를 비롯해 모든 여인들이 왜 한결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았을까요? 가 선생, 노여워하지 마세요. 도대체가 영국부의 귀수들은 한결같이 정천어뢰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는 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때문에 앵앵이나 소소는 선녀로서 진심에 더럽혀진 것이지요. 대체로 정사에 치우치면 그 말로를 물을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영국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선 선자수연하고 악자회화하고 있으니까 장래는 난계 제방에서 가도붕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난계 제방이라는 것은 가란히 과거 급제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리고 보옥의 유복자 이름이 계자로 지어질 것인가? 가우촌이 이런 상상을 할 때 동자가 들어와서 절밥을 내와 그 음식을 먹고 자신의 운명이 어떤지 물어보았으나 진사은은 대답이 없이 시각이 다 되어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고 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 속세 인연이 하나 남은 게 있다는데 속세에 있을 때 영년이라는 딸이 난산 끝에 설가의 아들 하나를 낳고 해탈하게 되어 그 영혼을 맞을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와야 한다는 것인데 가우초는 어린 시절의 영년이도 알고 있었고 크고 난 뒤의 향능이도 알고 있어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는데 그는 진사은이 떠난 후 낮잠에 빠졌습니다. 진사은은 자기의 딸 향능의 영혼을 태워 환경의 경한 선고에게 인도하고 난 뒤 국문을 나섰다. 그때 인간 보옥을 해탈시킨 중과도사가 손에 옥을 한 개 들고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보옥의 해탈을 세상에서는 귀공자의 실종이라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정연을 완전히 정리해 처리가 잘 된 것입니까? 아직요. 이 옥을 그전 있던 장소에 갖다 놓고 그동안 경험한 인간 세상의 일을 기록해 두어야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사와 중은 대왕산 청경봉 밑에 이르러 태고적에 여화가 돌을 빚어 하늘을 꿰던 자리에 통영 보옥을 가져다 놓고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하늘을 꿰려다가 쓰지 못하고 버려진 돌이 거기 있고 그 위에 신기한 이야기가 새긴 글이 있고 끝에 가서 이야기의 결말이 더 첨부되어 적혀 있었다. 공공도인이 이 앞을 지나다가 허허 그 전의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해졌구나 했다. 돌이 인간계를 다녀온 만큼 더 많은 사연을 적어두었으니 그럴 수밖에. 공공도인이 한가로운 문사로 하여금 윤색하여 세상에 널리 읽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베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 불가사의한 이치를 알게 되리라. 공공도인은 좋은 뜻에서 석두기를 적어 소매 속에 넣었다. 공공도인이 막상 인간 세상에 나왔으나 아무도 그 일을 맡길 만한 문사가 없었다. 다들 부귀공명을 구하는 일에 바빠 이런 이야기를 글로 써서 펼치고자 하는 한가한 문사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꼭 적임자를 찾고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두루 생각하며 여행을 하던 중 금유진 강리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초가집 암자의 팔자 좋게 낮잠 자는 사람을 보고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났구나 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무리 불러도 잠을 깨지 않자 코를 잡아 비틀며 자는 사람을 깨웠다. 아야, 누가 자는 사람을 깨워? 가우촌이 기지개를 켜면서 물었다. 공공도인이 석두기의 사본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소설로 꾸며서 쓸 작가를 구한다고 하니 가우촌이 대충 물어보고는 이 이야기는 나도 직접 듣고 보고 한 일인지라 내가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공공도인이 기뻐 물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아무 날 아무 시 아무데로 가서 조설근이란 작자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가우촌의 소개로 왔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일을 해줄 것이오. 그러고는 다시 가우촌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말을 기억해 두었던 공공도인은 몇백 년이 지난 그해 그날 그 시의 도홍원이라는 아담한 서재를 발견했다. 조설근은 가우촌의 말대로 역대 고사를 조사하고 있었다. 공공도인이 가우촌의 말을 하고 난 뒤 석두기를 꺼내 보였더니 하하, 과연 가우촌원이군요. 하면서 좋아했다. 선생님, 좌우간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설로 써서 세상에 널리 펴주십시오. 하하하, 당신은 공공도인이라더니 뱃속도 텅 비었소? 가어촌원이면 술 마신 뒤에나 비오는
날밤 심심할 때 되는 대로 떠들어서 흥취를 돋을 일이지 뭐 때문에 새삼스럽게 문장가의 손을 빌리려는 것이오? 공공도인은 조설근의 말을 듣고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가지고 온 사본을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세월이 흘러 홍루몽이란 제목을 달고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석두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으로 홍루몽 완전 정복 시리즈가 막을 내렸습니다. 곧 다른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